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가에서 심각한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3호 신용시장 부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크레디트 헤지펀드인 데이비드슨 캠프너가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공개한 수치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3호 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9.2%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수습 국면이었던 2009년 기록마저 넘어선 3호 신용시장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천에 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의 매니징 파트너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문제는 5년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존재한다. 월가 주류의 낙관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9.2%조차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표면 아래 훨씬 더 큰 부실이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부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IK 비중입니다. 피크한 이자를 현금 대신 추가 채권으로 쌓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당장의 파산을 미루는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비중이 전체 3호 대출의 11%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미국 3호 대출 시장 규모 약 1조 7천억 달러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PIK 구조에 묶인 대출 잔액이 약 1,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조 원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른바 불량 PIK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에는 PIK 조항이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된 경우인데 그 비중이 2021년 2.5%에서 최근 6.4%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1.5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 즉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2020년 7%에서 현재 47%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사실상 채무이행 한계선에 근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의 진원지는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분야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저금리를 발판으로 사모펀드들이 경쟁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투자 당시 설정한 자기 자본이 이미 바닥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부채는 더 직접적입니다. 글로벌 3호 대출 시장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자금이 약 1,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6조 원에 달합니다. 대형 빅테크와 달리 3호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 AI 개발사들은 금리 상승의 충격을 버텨낼 여력이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소프트웨어 업종이 무너질 경우 직접 대출 부도율이 8%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 시장의 유동성 교착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투자자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도 비상장 채권 특성상 즉각적인 자산 처분이 불가능해 결국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개발 회사들을 향해 70억 달러 이상의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원동금리 기반의 3호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왜 한국 투자자들의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충격 전달 경로는 이렇습니다. 3호 대출 의존, AI 개발사 부실, AI 인프라 투자 급감, HBM 및 차세대 D램 발주 취소 또는 축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하향 조정,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HBM과 DDR5 D램 수요는 빅테크뿐 아니라 중소형 AI 개발사의 인프라 투자에서도 상당 부분 창출됩니다. 3호 대출 의존도가 높은 AI 스타트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HBM 수요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공개 채권 시장과 달리 3호 신용 시장은 분기 단위 평가가 원칙입니다. 위기가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물론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자문사 클리어리 고틀리브는 3호 신용시장이 2028년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구조적 팽창 흐름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자 보상 배율이 소폭 반등 중이고 향후 기업 실적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디스트레스 펀드들이 지난 2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은 시장 참가자 다수가 이 위기를 완전한 붕괴가 아닌 구조조정 사이클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호 신용 부도율 9.2%,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키 비중 11%,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전체의 47%에 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 3호 대출 186조 원이 첫 번째 도미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한국 반도체 수요 전망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
아직 판단이 이른 시점입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이미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